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1과목 기출문제 중에서 전자계산기 일반 몇 문제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뒤에 이어서 몇 문제만 더 풀어보고 2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억장치 고유 번지로서 0, 1, 2, 3과 같이 이진수로 약속하여 순서대로 결정해 놓은 번지, 즉 기억장치 중에 기억장소를 직접 숫자로 지정하는 주소로서 기계어 정보가 기억되는 번지는 뭘까요? 얘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절대 주소 번지는 실제 주소, 그죠? 절대 번지는 실제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번지가 변경되지 않는 고유 주소, 이것을 절대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번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명령 내에 오퍼랜드 부분의 주소가 실제 데이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의 주소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유연성이 좋으나 주소 참조 횟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는 주소 지정 방식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2번입니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 그렇죠? 얘는 절대 번지면 얘는 간접 주소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을 가리켜 주소는 아니고요.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주소를 어떤 주소의 주소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기억 장소를 한 번 더 거쳐서 데이터를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간접 이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소 지정 방식 중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거 뭐였죠, 여러분들? 네, 몇 번이었죠? 네,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죠? 네, 4번입니다. 즉시 주소 지정 방식. 그럼 번지로 지정되는 저장 장치의 내용이 실제 번지의 주소가 되는 주소, 번지가 되는 주소 지정 방식 몇 번이죠? 네, 여러분들 간접 지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내용이 실제 번지의 주소가 되는 주소 지정 방식 1번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제어 프로그램에 알려서 CPU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작업을 처리하게 하는 거? 이거 뭐였죠, 여러분들? 네, interrupt였죠. interrupt라는 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또 작업 수행 중인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잠시 작업 수행을 멈추고 상황에 따라 처리를 한 후에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이것도 뭐였죠? 여러분들? 네, interrupt였죠. interrupt 시험에 잘 나옵니다. interrupt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거 뭐예요, 여러분들? 네, 3번이죠. 우리가 인터럽트 종류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전 인터럽트, 기계 착오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입출력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입출력 조작의 종류 및 입출력의 착오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터럽트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네. 네. 답은 네, 2번이죠. 입출력 인터럽트. 입출력의 착오에 대한 발생의 인터럽트의 종류이기 때문이겠죠. 다음은 자기 테이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테이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거 뭘까요? 네, 2번이죠. 그죠? 인터레코드 갭, 그래서 IRG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기 테이프랑 가장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IRG는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에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말하죠. 순차 처리만 가능한 처리, 가능한 장치,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그죠? 이거죠. 4번. 그죠? 그래서,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해서, 이 처음부터 차례로 할 수밖에 없는 순차 처리.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그네틱 테이프.
그래서 오래된 건데요. 녹음 테이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기 테이프 장치에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식 몇 번이었죠? 네.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테이프 장치예요. 블로킹. 그 다음에 뭐 이런 버퍼링 이런 거 아니니까 체크해주세요. 다음 블록화 레코드에서 블록화 인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네, 3번입니다. 3번. 자, 이 블록 레코드의 블록화 인수는 이렇게 3개가 되죠. 이렇게 블록화 인수는 하나의 블록을 구성하는 논리 레코드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IBG와 IBG 사이의 논리 개수, 레코드를 개수가 블록화한 인수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거. 그래서 3개라는 거. 드디어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2과목 기출문제를 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패키지 활용이고요. 이 과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과목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문제도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서 꼭 이 부분을 암기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1번은 데이터 중복의 최대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죠? 이렇게 봐도요. 그죠? 중복을 최대화한다? 그쵸?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죠?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공용 사용 그리고 일괄성을 유지하고 그쵸?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문제에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면 무엇이었죠? 네, 어떤 특정 조직에 대해서 기능을 수행하거나 또 필요한 상호 관련들의 어떤 데이터 모임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했고요. 어떤 많은 사람들, 그죠?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될 때 데이터를 어떤 중복을 최소화하고, 그죠? 통합하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저장자층에 저장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운영 데이터. 이게 데이터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효율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관리를 지원한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면서 일괄성을 가지고 처리 지원한다. 네, 그쵸. 파일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 데이터의 독립성, 그죠? 독립성을 제공한다. 맞죠. 하드웨어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했다. 이건 아니죠. 그쵸? 이것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장비가 이렇게 추가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드웨어의 비용은 증가하는 단점입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3번. DBMS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DBMS의 장점이 아닌 것. 여러분들 DBMS가 뭐였죠? 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얘기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죠? 그래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위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고 그죠?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정보를 새로 생성해주는 소프트웨어를 DBMS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DBMS의 장점이 아닌 것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데이터 보안성 보장. 맞죠. 그리고 데이터 중복성 최대화. 틀렸죠. 이 부분이고 공유하고 무결성. 그리고
DBMS의 필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DBMS의 기능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뭐 있었죠? 네,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DBMS에서 연산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연산 기능. 5번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설계 단계를 순서대로 기록한 거 이것은 외우셔야 합니다. 그쵸? 제일 처음에 뭐죠?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 그리고 구현까지 가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 설계까지 한 다음에 뭐요? 구현까지 가는 거.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순서 앞에는 또 요구 분석 먼저 하죠. 요구 분석하고 개념적인 어떤 설계를 가진 후 논리적 설계로 들어가서 다음에는 물리적 설계, 다음은 구현까지 할 수 있는 거.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죠? 설명으로 적합한 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기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죠? 아니죠. 데이터의 조작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응용이 가능한 사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 달말기의 지리얼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 관리하고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도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겠죠. 예, 이번은 데이터의 응용이 가능한 사람은 뭐죠? 프로그래머예요. 응용 프로그래머. 4번에 대한 건 일반 사용자, 그냥 내가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7번 DBMA의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DBMA에 대한 거 내용 우리가 앞에서 이 필기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죠? 이 부분 체크를 한번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그룹을 DBMA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죠. 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정의, 생성, 그 다음에 삭제, 데이터 사전의 유지관리 및 보안 조치, 저장 구조와 접근 방법 선정, 그리고 시스템의 성능 분석 및 감시까지 해주고요. 무결성 제약 조건 및 데이터 액세스 권한 지정, 그리고 시스템 문서화의 표준 지정, 그리고 복구 절차와 무결성 유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는 것. 이게 뭐였죠? DBA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여기서 뭐가 될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응용 이거겠죠. 4번. 응용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 그죠? 적금 선정, 데이터 유지 관리, 스키마의 정의 이런 것들은 역할로 맞는데 응용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은 누가 하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에 개체, 속성, 관계 등 구조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제약 조건을 기술한 것. 이건 스키마의 어떤 하나의 스키마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가장 적절한 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에 보면 외부 스키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그죠? 응용 스키마, 구체적 스키마 이런 것들은 나온 적이 없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가 있었죠. 외부 스키마는 일반적인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본 스키마가 외부 스키마고, 개념 스키마는요? 네, 기관이나 조직체의 관점에서 본 스키마. 내부 스키마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자 관점에서 본 스키마. 이런 것들. 다음은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죠.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하나로 이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자값을 집합.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집합을 원자값들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론에서 저희가 다 배웠죠. 그래서 도메인은 학년은 1, 4학년, 성별은 남자, 뭐 여자 이렇게 속성에서 지상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이게 도메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도메인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앞에서 그죠? 그래서 2번이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도메인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하나의 액티비티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임의 모든 원자값들의 집합, 그것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도메인 학년, 그죠? 성별은 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값의 범위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설명과 가장 가까운 개념은 무엇일까요? 자,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고 어떤 데이터 개체의 구성 요소고 개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기술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한번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죠. 몇 번이죠? 네, 속성에 대한 부분이죠. 뭐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네, 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개체 집합, 뭐 개체 관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나온 부분이 아니니까 체크해서 버려버리시고 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용어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관된 주제를 가진 데이터의 집합을 테이블이라고 한다. 맞나요? 네, 맞죠.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또 2번 사원 테이블에서는 사원 번호, 또 사원 이름, 본급과 같은 것을 속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개의 테이블 내에서 단 한 개의 테이블을 찾아낼 수 있는 속성을 레코드를 한다. 아니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이거는 세션에서 이제 뭐 나오게 될 건데요. 이 테이블 내에서 한 개의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속성은 뭐죠? 기본 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 기본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 키, 그죠? 기본 키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개의 테이블 속에 속하는 원소들을 서로 연관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쌍으로 연결하는 방법, 그죠? 연결, 관계, 릴레이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죠. 자, 5번.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구성 요소로 특정 항목에 대한 데이터의 집합이며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대요. 뭐죠, 여러분들? 네. 테이블이죠.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거 테이블, 그쵸? 그래서 뭐 테이블은 튜플, 레코드의 집합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튜플은 테이블의 행을 구성하는 개체. 튜플은 그쵸. 그다음에 속성은 테이블의 열을 구성하는 거. 행을 구성하는 거 튜플, 열을 구성하는 거는 속성. 요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갖는 거 뭐라고 했죠? 이 부분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기본 키입니다. 유일한 값을 갖는 이 필드 이것을 기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틀리지 마셔야 됩니다. 기본 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기본 키, 테이블의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맞죠. 두 번째, 그 다음에 한 릴레이션은 여러 개 후보 키를 포함할 수 있지만 기본 키는 정확하게 몇 개만 하나만 존재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 키는 필요에 따라 없어도 사용 가능하며 중복될 수 있다. 완전 틀리네요. 3번. 보통 1년 번호를 기본 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사원 번호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도메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릴레이션을 표현하는 기본 단위? 아니죠. 튜플 관계를 표현하는 범위, 또 슈플을 구분할 수 있는 범위, 속성값의 범위. 그죠? 도메인은 어떤 거죠? 속성값의 우리가 범위를 우리가 도메인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에서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의 도메인은 남, 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릴레이션의 아래 정의에서 애트리뷰트의 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뭘까요? 네, 차수라고 하죠. 그래서 속성의 개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트리뷰트 이거 꼭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튜플의 개수는 뭘까요? 튜플은 개수는 기수, 그죠? 그 다음에 속성, 애트리뷰트, 그죠? 속성의 개수는 뭐죠? 속성의 개수, 얘는 차수.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속성의 개수는 차수고, 그 다음에 튜플. 다음은 XS로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적인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 되게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쵸? 몇 번이죠? 네, 2번 MDB입니다. 그래서 XS는 MDB, 엑셀은 XLX. 그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PPT. 이 파일 확장자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한 번 더 나오네. 나온 부분 중에서 한 번 더 나온 건 아니지만 나온 부분 중에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할게요. 테이블은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된 필드를 가진 레코드로 구성된다. 예, 맞죠? 지리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선택 및 추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네, 관계는 각 개체들의 속성값이 유일한 값을 가지는 경우로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거 나올 때부터 틀렸네요. 그죠?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들? 네,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때 잘못된 데이터의 입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리고 여러 테이블에 저장된 정보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그게 관계에 대한 뜻이겠죠? 그래서 3번 매크로는 반복되거나 복잡한 단계를 키로 하나 등록해 놓는 처리 방법. 이것을 매크로라고 했고요. 답은 3번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SQL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학생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주소 필드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려고 한대요. 추가할 때 적합한 SQL의 명령, 이게 뭘까요? 만약에 추가한다, 여러분들 추가할 때는 insert, 그죠? 그 다음에 필드 자체를 추가할다, alter, 그죠?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몇 번일까요? 네, 5번은 3번. 그죠? 누락되었을 때 이를 추가하려고 할 때, 그죠? 주소 필드가 누락되어 있을 때 필드 자체를 우리가 추가하는 거죠. 레코드를 추가할 때는 insert지만 이렇게 필드 자체를 추가할 때는 alter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번 SQL에서 변경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사용되는 처리문은 네, 명령어에서 우리가 일단 물리적인 디스크에 저장하는 처리문은 커밋이죠. 그리고 롤블랙 이거 비상장적으로 종료됐을 때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명령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SQL에서 변경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처리는 네, 뭐겠죠? 커밋이죠. 롤블랙은 뭐였어요? 여기 나와있죠? 비정상적인 종료했을 때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거 그것이겠죠. 저장할 때는 뭐죠? commit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SQL 명령 중에 drop, 테이블, 이렇게 학생, restrict, 이제 보는 의미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드롭 테이블이랑 restrict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네, 학생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에 의해 참조 중이지만 제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해서 드롭 테이블, 학생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삭제하는 명령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restric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삭제한 요소를 다른 개체가 참조 중일 때는 삭제를 취소한다. 삭제를 취소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취소한다. 그래서 제거하지 않는 거. 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고 이 과목 또 연결해서 또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기출문제 하나하나 푸시면서 이해하시고 또 암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또 한 번씩 더 체크하시고 또 숙지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